여러분,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정말 뼈 때리는 이야기입니다. 마약에 찌들었던 빈민가 흑수저에서 100% 스스로의 힘으로 조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랜트 카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병신처럼 굴지 마라. 충격적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당신은 부자 됩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모닝커피입니다. 오늘은 그랜트 카도니가 쓴 10배의 법칙 속 내용 중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단 하나의 원칙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뭔가 잘 안 풀리나요? 직장에서 상사가 너무 힘든가요? 동료가 일을 안 해서 내가 더 떠안고 있나요? 투자했는데 계속 손실만 나나요? 다이어트 하려는데 회식이 자꾸 잡히나요? 이직하려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나만 운이 없네. 타이밍이 안 좋아. 환경이 너무 안 좋아.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그랜트 카도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려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던 나쁘던 전부 자기 자신에게 비롯된다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 나는 나에게 발생한 모든 일에 통제력을 발휘한다. 심지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 그렇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통제력의 의미는요,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지니겠다는 건강한 의식이고 효과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까지 통제한다고 그게 말이 돼? 근데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랜트 카도니 책에는 든 예시가 아니라 제가 새로 만든 예시인데요. 비가 옵니다. 갑자기 폭우가 와요. 여러분은 우산이 없어요. 흠뻑 젖었습니다.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재수없어. 왜 하필 오늘 비가 와? 기상청 새끼들 일 제대로 안 해. 예보도 없었잖아. 이번엔 B. 내가 우산을 챙겼어야 했는데 다음부터는 차에 접이식 우산을 하나 넣어둬야겠다. 여러분, 차이가 보이시나요? A는 남 탓합니다. 기상청 탓, 날씨 탓, 운 탓. B는 내 탓합니다. 내가 준비 안 한 탓, 그래서 다음엔 준비하겠다는 탓.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A는 다음에 또 B를 맞아요. 왜냐하면 해결책이 없었거든요. 기상청을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날씨를 내가 조종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B를 맞는 거예요. B는요, 다음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차에 우산을 넣어뒀거든요. 이게 바로 통제력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B를 내가 통제 가능한 우산 준비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랜트 카도니는 이런 예시를 들었어요. 동네에 정전이 났어요. 전기가 나가고 난방도 안 되고 물도 못 끓여요. 냉장고도 안 들어가고 컴퓨터도 못 써요. 이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행정당국 뭐 하는 거야? 전기세 밀리지도 않았는데 왜 이래? 폭염 때문인가? 지진 때문인가? 누가 변압기 부딪혔나? 진짜 짜증나. B는 정전이네? 그럼 다음엔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니 예비 발전기를 하나 사둬야겠다. 그랜트 카도니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병신처럼 굴지 말고 예비 발전기를 구해라.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만 정확하죠. A는 계속 정정 때마다 고생해요. B는 다음부터 발전기로 해결해요. 이게 통제력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실험을 했어요. 10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뭐였냐?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10년 후 연봉이 평균 67%나 상승했어요. 내 인생은 환경이 통제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10년 후 연봉이 평균 12% 상승했습니다. 5배 이상 차이 나요. 왜냐하면 통제력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거든요. 환경 탓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불평만 하고요. 여러분, 지금 댓글로 나는 내 인생을 통제한다. 선언하세요. 선언하는 순간 이미 달라질 겁니다. 자, 실제 사례 하나 볼까요? 일론 머스크 얘기입니다. 2008년 일론 머스크는 파산 직전이었어요. 테슬라도 망하기 일보 직전. 스페이스X 로켓 3번 연속 폭발, 이혼 소송당하고 은행 계좌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그가 할 수 있었던 반응은 금융위기 때문이야. 타이밍이 안 좋았어. 운이 없었어.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해결하지?
일론 머스크는 B를 택했어요. 그는 남은 전 재산을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올인했습니다. 친구 집 소파에서 잤어요. 하루 20시간씩 일했고 결과 2024년 현재 세계 1위 부자, 테슬라 시가총액 1조 달러, 스페이스X 로켓 재사용 성공입니다. 만약 그가 금융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고 포기했다면 지금 테슬라는 없었을 거예요. 자, 오프라 윈프리 얘기도 해봅시다. 1977년 오프라는 TV방송국에서 해고당했어요. 이유? 방송하기엔 얼굴이 안 예쁘다는 거였죠.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로요. 이때 그녀가 할 수 있었던 반응은 인종차별 때문이야. 세상이 불공평해. 나는 억울해. 좋아. 그럼 내가 더 잘해서 보여주지. 오프라는 B를 택했습니다. 후자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말하기 연습, 인터뷰 기술, 감정 전달 능력까지 갈고 닦았죠. 결과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자산 27억 달러 오스카 후보 2회입니다. 만약 그녀가 인종차별 때문이야 라고 하고 포기했다면 지금의 오프라 윈프리는 없었을 거예요. 잭마 얘기도 해볼게요. 알리바바 창업자죠. 그는 대학에서 3번 떨어졌어요. 취업시험 30번 떨어졌고요. KFC 면접에서도 떨어졌습니다. 24명이 지원했는데 23명이 합격. 잭마만 탈락했어요. 하버드 경영학과 10번 지원, 10번 탈락했고요. 이때 그가 할 수 있던 반응, 나는 운이 없어. 세상에 불공평해. 나는 능력이 없나 봐. 다음, 후자. 거절이 많다는 건 내가 계속 도전한다는 증거야. 한 번만 성공하면 돼. 잭마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35번째 도전에서 알리바바를 창업했고요. 그 결과 세계 최대 전자상 거래기업 자산 300억 달러입니다. 만약 그가 나는 운이 없어 하고 포기했다면 지금 알리바바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패턴이 보이시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환경 탓 안 합니다. 전부 내 책임이라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은요 계속 탓해요. 상사 탓, 회사 탓, 경제 탓, 정부 탓, 부모 탓, 학벌 탓. 그러면서 평생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왜냐하면 해결책이 없거든요. 상사를 내가 바꿀 수도 없고 경제를 내가 조절할 수도 없고 부모를 택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불평만 하면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랜트 카도니는 말합니다. 누군가를 탓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지닐 때만 비로소 유용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는 사업을 5번이나 실패했었어요. 빚이 한 6억 정도 있었고요. 처음에 뭐라 했나, 타이밍이 안 좋아. 동업자가 배신했어. 경기도 안 좋았어. 전부 남 탓이었어요. 그러면서 2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을 읽었어요. 그랜트 카도니의 10배의 법칙.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준비를 안 했었구나. 내가 공부를 안 했었구나. 내가 리스크 관리를 안 했구나. 전부 내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마인드를 바꿨습니다. 모든 건 내 책임이다. 내가 통제한다. 그 순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남 탓 안 하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빚 6억 어떻게 갚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벌지로 바꿨습니다. 사업 실패, 왜 실패했지를 분석하고 다시 시작했고 결과 3년 만에 빚은 청산했고요. 5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연매출이 15억이 넘겼어요. 만약 제가 계속 남 탓을 했다면 지금도 빚쟁이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선택하세요. 평생 남 탓하면서 살 건지 내 책임지고 해결책을 찾을 건지. 그랜트 카도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똑같이 힘들다. 남 탓하는 것도 힘들고 책임지는 것도 힘들다. 에너지도 똑같이 든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남 탓하면 살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 잘못이 아니라 환경 때문, 상황 때문, 남들 때문이니까요. 그러니까 해결책도 없어요. 평생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건 내가 통제한다는 마인드라면 결과가 좋든 나쁘든 모든 건 본인 책임이 돼요. 설령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본인 책임이니까 당연히 어떻게든 해결하고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해요. 그래서 성공하고 이게
분명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조종사와 승객. 승객은 비행기가 어디로 가든 그냥 앉아 있어요. 난기류 만나면 무섭다 하고요. 목적지 바뀌면 짜증난다 합니다. 조종사는요, 난기류 만나면 고도를 조절해요. 목적지 바뀌면 항로를 수정합니다. 왜냐하면 조종사는 비행기를 통제하거든요. 여러분은 본인 인생의 조종사인가요? 승객인가요? 조종사가 되세요.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지를 먼저 생각한다. 교통사고가 났어. 상대방이 잘못했어. 하기 전에 다음엔 어떤 방어운전을 할까를 생각하시고,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어. 회사가 나빠하기 전에 내 스킬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까를 생각하세요. 둘째, 만약을 미리 준비하세요. 만약에 비가 오면 우산, 만약에 정전 나면 발전기, 만약에 해고당하면 스킬, 만약에 사고 나면 보험, 이렇게 준비를 해야 통제력은 준비해서 나옵니다. 셋째, 100%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설령 10%만 내 책임이었어도 100%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90%는 내가 못 바꿔요. 근데 10%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그 10%에 집중하세요. 그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나는 남 탓을 하는가, 내 탓을 하는가? 나는 내 삶에서 책임을 회피하는지, 책임을 지는지,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피해자처럼 굴면서 살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바꾸세요.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나는 내 인생을 통제한다. 이 마인드 하나만 장착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랜드 카도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신처럼 굴지 말고 예비 발전기를 구해라. 우산을 챙겨라. 스킬을 쌓아라. 책임을 져라. 그게 성공이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세요. 피해자로 살지 승자로 살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승자가 될 거라고요. 오늘도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하와이 모닝커피였습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